웩슬러 지능검사 들어갑시다. 드디어 들어왔어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데이비드 웩슬러가 만든 거죠. 1939년에 개인 지능검사로서 오늘날 스탠포드 비뇌 검사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율 지능 지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어떤 지능을 동일 연령대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언어이해, 지각 추론 지수, 작업 기억 지수, 처리 속도가 나눠져 있어요. 병전 지능 추정하는 소척도 뭐가 있죠? 병전 지능이 뭐예요? 그죠? 이 현상을 보여주기 전에 지능이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가 어휘, 그렇죠. 유동성 지능이고 하나는 결정적 지능이잖아요. 근데 상식은 근데 얘는 왜 볼까? 그러니까 병전 지능 수준을 보는데 상식을 왜 볼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전 지능이라면 이 병이 걸리기 전에도 상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평균을 확 깎아먹는다니까? 학습장애 애들은? 어휘하고 토막 높은데 상식이 떨어져 봐. 이것 때문에 확 깎아먹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거는 토막자기하고 어휘를 주로 보긴 봐요. 왜냐면 상식은 진짜 학습 능력이거든요. 학습을 안 한 친구들은 잘 몰라요. 뭐 물이 몇 도에 끓는 거 무슨 관심을 가지고 물을 몇 도에 끓는 거 보고 있겠어. 그리고 뭐 쥐가 돌든 뭐 나라가 돌든 뭔 상관이야. 그것들. 그러니까 상식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애들은 아무리 어휘는 사람들과 막 이렇게 지능이 높은 애들은 막 떠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 알아맞추는데 토막자기 같은 경우도 타고난 애들은 높잖아요. 근데 상식은 진짜 앉아서 꾸준하게 인내력을 가지고 공부를 한 애들이 높은 점수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전지능 ADHD는 상식 낮을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안 하니까 앉아서 막 딴 생각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걸 보냐면 어휘를 주로 봐요. 대개 보면 어휘가 몇 점이야 해서 먼저 슈퍼비전 받을 때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어휘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사실은 어휘가 핵심이야. 이것도 유동성 지능이 따라줘야 습득하고 이거를 또 응용하잖아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보면 윕시가 있고 위스크가 있고 웨이즈가 있어요. 지금 위스크 같은 경우에는 5판이 나왔죠. 그래서 5판이 지금 시험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판에 시험 등장하면 새로 생긴 소척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판이에요. 그러니까 4판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딱 3개 검사 더 추가되고 4판에서는 2개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차이를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스크 웨이즈 4 실시 방법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뭘 이걸 다 내가 읽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숫자 소금사에서는 숫자를 1초마다 하나씩 마지막 숫자는 약간 띄어서 읽어준다 이런 말도 왜 1초마다 읽어줘야 돼? 이렇게 반감 가지지 말고 1초마다 읽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 산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이 평가하다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요. 검사 뭐 계란이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쓰지도 못하게 해요. 나 손가락으로 바닥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원래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진짜 암산으로만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산수 같은 경우는 불러주면 다시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70세라는 그렇죠? 70세부터는 안 해요. 지능평가를. 의미가 없겠죠. 대신 뭐 신경심리학 그런 거 검사겠죠. 뇌파 검사나 이거 치매 오셨는지 아닌지. 사실상 이때 지능평가 무슨 의미야? 그죠? 지능 높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어떡하고 뭐 낮으면 어떡할 거야. 70세대가 지능 높으면 어떡할 건데.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검사의 원판인 웨이즈 4의 개정 목표는 동시대의 기준을 만들고 심리 측정 속성을 개선하고 뭐 임상적 활용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를 만들었대요. 목표에 충실하게 따르게 만들었답니다. 그 특징은 뭐예요? 어쨌든 웨이즈 4는 성인용 검사로 최신판이죠, 그죠? 근데 3가 좋았어요. 왜냐면 코인을 따라 안 사도 됐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냥 검사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코인 계속 사용해야 돼. 도둑놈들 여러 가지로 장사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야? 그냥 단순 계산하기 좀 힘든 검사가 뭐 계산이 들어가서 그런 거 몰라. 하여튼 돈 받으려고 그런 거지. 옛날에 3를 할 때는 이렇게 막 그래프 막 그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3 나오고 이제 4 나왔으면 그 이전에 거 3 사용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인정 안 해? 못 쓰게 해요, 원래. 아, 사용 못하게 네, 해요? 네. 판매도 안 하고? 네. 판매도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5가 위스크 5가 나왔잖아요. 근데 위스크 5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를 걔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 많았던 게 위스크 3든 웨이즈 3든 타당도가 그렇게 다 맞춘 상태도 아닌데 왜 4를 먼저 갖고 왔냐. 그때 임상가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상시민사들이 그 워크숍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당도를 다 구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하려면 빨리 했었어야 됐다. 왜냐면 너무 늦게 우리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도 하다 보면 걔네 또 새로운 거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도 3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인데 2013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3를 우리가 수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10년도 안 돼가지고 또 5 또 나와버렸잖아. 지금 4도 지금 생소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임상심리사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빨리 번역해가지고 갖고 와야지. 걔네들 다 타동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른 업그레이드 할 참에 우리 갖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결국 또 돈만 쓰고 막 그런 걸 하던데 뭐 맞는 것 같아. 내가 검사 도구 사놓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그래. 지능평가 여기 로컬에서 그렇게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별로 크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풀배터리 돌릴 때 지능검사 돌린단 말이야. 풀배터리 돌릴 때. 근데 풀배터리까지 돌리면 병원 가는 게 나아요. 진단을 그들은 원하는 거라서. 또 돌려줘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어. 말을 해도.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게 병원 가서 받으라고. 돈 낭비하지 말고. 돈 더 들든 어쨌든. 그런 게 되겠다. 그러면서 또 허금함 이런 건 또 신봉하세요. 다 같은 임상심사들이 하는 건데도. 그래서 그런 거에 내가 좀 회의가 느껴서 어쨌든 이 시장 안에는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상담을 위해서 이건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상담 중에 정말 아리까리한 애들만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자, 특징 하다가 또 멈췄다 또. 그래서 3 같은 경우에는 언어성하고 동적성하고 분리를 했거든요. 근데 4 등장하고 나서부터 첫 4개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동작성 언어하고 언어성 언어 구별했을 때는 되게 심플했거든요, 사실. 왜 융동성하고 결정적하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플했는데 4 오고 나서 해석이 되게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좀 더 분명하긴 하죠. 처리 속도하고 작업 기억이 탁 내려가면 우울한 친구들 대부분 거기서 뜨니까. 4요인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야. 동작성, 언어성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전 판에 있던 소검사들 중에 차례 맞추기가 빠졌어요. 차례 맞추기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대는데 왜냐면 그 TV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림이 한 5가지 있으면 주면 이 그림만 보고 상황을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 TV에서도 예전에 나와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검사가 그대로 다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회성을 판단하기에 되게 유용한 척도였는데 빠져가지고 많이 이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동성 지능을 좀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바뀌었고, 지능 지수를 연령 범주별 환산 점수로 유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IQ 범위를 되게 넓혔죠. 40에서 160까지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때 3에서는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160으로 이제 확장했기 때문에 지능이 낮은 친구들이라도 이 검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건 그러니까 그 시범 문항, 연습할 수 있는 문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고 연습하고 이제 실시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있는 소검사는 많아졌어요. 시간 제한 있는 검사가. 그래서 소검사 종류 보면 총 15가지겠죠? 15가지고, 자, 지금부터 좀 웨이즈를 좀 봅시다. 이제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말로. 참각 집중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거든요. 공통성은. 그리고 아이들이 봤을 때 이제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시각이 제공되는 건 대부분 시지각 검사. 같은 집중력인데 청각에 대한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주의 집중을 볼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죠. 그리고 어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사람이 자라온 어떤 배경에 맞게 얼마큼 적용했는지도 어휘로 다 판단이 가능하고, 왜냐면 다 이제 대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휘가 늦게 트인 아이들이 지능을 많이 의심하기도 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말이 얼마나 빨리 트이고 말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상식은 뭐 기초 지식, 일반 지식이고, 이해 같은 경우는 보충 검사예요. 보충 검사가 뭐냐면 지금 핵심적인 검사가 있잖아요. 그죠? 주 검사가 있고 핵심 소검사가 있고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핵심 소검사를 실시 못할 경우에, 아니면 핵심 소검사가 좀 지나치게 낮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타당한 요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충 소검사로 점수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할 때 보면 보충 소검사를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체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 소검사는 그렇게 사용한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얘를 까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강점을 더 찾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충 검사를 이용해요. 토막짜기 먼저 봅시다. 언어 이해에서 넘어가고 지각 추론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답이 없다. 그냥 보여드려야 돼. 자, 이렇게 토막이 있어요. 토막이. 이런 토막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요거를 자극을 제시하잖아요. 요거는 결정적 지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죠. 그리고 우리 ADHD 친구들이 보면 의외로 이거 잘해요. 재밌어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아시겠어요? 이거 하면서도 좀 미스테리야. 하면 아시겠어요? 우린 알지. 그러니까 우린 알지. 근데 안 해봤잖아. 해봐야 또 감이. 이게 우리 시험 맞추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기고 그냥 외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 16시간 워크숍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참 난감하거든.